안녕하세요, 에이룸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네,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찍을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원피스 만들어 볼게요. 원피스 작업하면서 뭐 어떤 걸 포인트로? 우선 오늘 만든 원피스는 인바이어스 원피스인데요. 그 인바이어스 봉제 방법을 이용하면서 이제 제 몸에 맞는 옷을 만들 거예요. 인바이어스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인바이어스는 이런 곡선 부분을 처리할 때 테이프로 그 바이어스 테이프가 보이지 않게 숨겨서 봉제하는 방법을 인바이어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넥라인 진동 부분에 인바이어스를 활용해서 만들어 볼 작정입니다. 저는 오늘 데님 원단하고 그리고 화이트 그리고 요거 메쉬 원단, 망사 원단인데 약간 도트 무늬가 들어있어서 얘네 둘을 섞어서 같이 데님하고 어울리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메인 치마 옆에만 얘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데님 원단, 좀 시원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사실 그냥 한 가지 원단으로 하셔도 되고 이거보다 좀 더 도톰한 원단으로 해도 되는데 이제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좀 여름에도 입을 수 있게 저는 이렇게 디자인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먼저 우리 식서 방향 아시잖아요. 이렇게 식서, 이렇게 뭐 이런 원단 끝 처리되어 있는 이 방향이 식서예요. 그래서 식서를 이 패턴은 총 4장이 필요해요. 골로 쓰면은 2장이 필요한데 저는 오늘 인바이어스를 좀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얘를 4장을 뜰 겁니다. 그래서 4장을 뜨기 위해서 먼저 원단을 이렇게 반 접었어요. 접은 거를 또 접을 거예요. 자, 원단을 편편하게 접어주고 그럼 총 4장이 되겠죠? 4장 위에 이 패턴을 그려주시고 시접은 다 동일하게 1cm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패턴은 저희 그 영상에 더보기에 들어가시면 링크를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거기서 보시고 사이즈에 맞게 다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패턴 하나에 그 556677 패턴 다 들어갈 거니까 거기서 다운 받으셔서 잘라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이즈가 좀 있기 때문에 77 사이즈로 그대로 할게요. 저희 인스타에서 요거 시접 라이너 엄청 영상 좀 떡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많이 됐는데 자, 요거 종이 패턴에다가 끼워서 1cm 시접을 그릴게요. 요거 근데 사실 곡선에는 편한데요. 직선 부분은 사실 직선 자로 쓰라고 저는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 쓰고 있죠. 이렇게 쓰다가 꼭 이런 부분은 직각으로 바꿔주시고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내장 한꺼번에 잘라보겠습니다. 자, 원단은 항상 바닥에 밀착시키고 가위도 가위 앞날을 이용해서 잘라주세요. 그리고 수성펜을 그렸으면 수성펜까지 포함해서 패턴을 자르지 마시고 수성펜 두께는 아웃시켜 가지고 1cm를 맞추시는 게 좋고요. 이제 어떤 분들은 수성펜 두껍게 그려가지고 그 수성펜 그 두께까지 포함해가지고 패턴을 자르시는데 재단하시는데 그러면 옷이 좀 커지겠죠? 몸이 돌지 말고 사실 원단을 돌려가면서 하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로터링 칼 같은 것도 많이 쓰시잖아요. 직선에서는 그게 좀 편한데 곡선은 저는 가위가 더 편한 것 같아요. 몸이 돌지 말고 패턴을 돌리세요. 하나, 둘, 셋, 넷. 원단 2개씩 서로 맞대어서 대칭으로 나오게 하셔야 돼요. 같은 방향 4장 나오면 안 됩니다. 대칭 방향 4장 준비됐어요. 이제 치마 재단할게요. 치마도 이제 2장을 재단해야 되는데요. 앞치마 앞에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은 골로 재단할 거고요. 뒷부분 엉덩이 부분은 2조각으로, 그러니까 총 앞에 하나 뒤에 2개, 3쪽의 치마가 필요하고 여기 사이드 쪽은 제가 하얀색 원단으로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데님에서는 2쪽만 재단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치마 기장은 그냥 기본 기장으로 했는데요. 만약에 내가 조금 더 길게 입고 싶다 그러면 여기 연장선으로 시접을 뭐 10cm를 준다든지 해가지고 기장을 늘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는 빠르게 재단해 보겠습니다.
저는 12cm 기장을 좀 늘렸어요. 제가 키가 크다 보니까 먼저 여기는 골로 재단했고 이쪽은 2장으로 나오니까 총 3장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남은 분량 없이 딱 맞게 패턴을 자리 잡아서 원단을 좀 아꼈어요. 맨날 작은 옷만 만들다가 큰 거 만들려니까 힘들긴 하다. 제가 요즘 만들고 있는 아이돌 옷은 허리가 막 22, 막 23, 막 이래가지고 그냥 아동복 만드는 느낌이었는데 역시 제 옷은 크긴 크네요. 저 이제 하얀색 패턴을 재단을 할 건데요. 하얀색 원단은 수성펜을 쓰지 않을 예정이에요. 사실 저는 이제 영상에서는 이렇게 찍으니까 이제 시접을 넣는 걸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저는 안 그리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도 초보일 때는 그려라. 근데 조금 미싱이 늘었을 때는 한번 안 그리고 내 눈이 작아되게 해서 그려보는 연습을 해라. 미싱이 훨씬 늘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하얀색 원단에다가 옆 사이드 치마 올려볼게요. 특히 이 하얀색 원단에 그 파란색 수성펜이 이제 눈으로 막 진하게 그리시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럼 저는 조금 보기가 안 좋아요. 왜냐면 가끔, 아주 가끔 안 지워지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이 수성펜이 면이나 린넨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면이나 린넨이 아닌 경우에 만약에 폴리나 나일론 이런 원단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안 지워지는 거야. 그럼 하얀색에 파란색 안 지워져가지고 완성 다 했는데 그럼 옷을 못 쓰잖아요? 그러면 속상하겠죠? 심지어 이제 제품 만들어서 이제 핸드메이드 우리 학생 중에 하시는 학생들은 이제 제품 나가야 되는데 파란 게 안 지워지면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 지금 아까 데님 원단은 여기서 12cm를 줬어요. 근데 제가 약간 너무 더워 보일 것 같아서 여기 하얀색은 좀 짧게 하고 그 위에 덧댈 이 망사 원단은 12cm 똑같이 줘서 약간 시스루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새 망사 원피스가 유행이잖아요. 강아지나 아동복이나 사람 옷이나 굉장히 비싸게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기회가 되면 그 원피스 만드는 거 진짜 쉬우니까 한번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옆 사이드 원피스 치마 재단 끝났고, 자, 망사 원단은 방금 재단한 이 하얀색 원단을 그대로 재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망사는 제가 좀 길게 재단한다고 했어요. 이게 재단하다가 이런 이염 있는 거 한 번씩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뭐가 염색이 되어 있네요. 거기 피해서 재단하겠습니다. 원단 주문해서 한 번씩 다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생산할 때 진짜 와 예쁘게 다 재단했는데 막 이염 있는 데가 막 이만큼 나왔어. 그럼 또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자, 여기는 12cm니까 제가 아무리 1cm는 잘 봐도 12cm는 딱 감으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점으로만 이렇게 찍을 거예요. 선으로 안 긋고 최소한으로 쓰는 거예요, 수성펜을. 하얀색 원단 쓸 때는. 또 이런 망사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끝에 마감을 따로 처리하지 않을 거라서 자, 재단이 끝났는데 사실 마무리 할 때 오늘 인바이어스를 배우기로 했으니까 인바이어스 재단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바이어스,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납바하고 인바이어스의 차이는 사실 보이니 안 보이냐의 차이고, 또 납바 같은 경우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편하게 드르륵 박을 수 있잖아요. 사실 인바이어스는 고급 바느질이기도 해요. 그리고 폭이 다릅니다. 바이어스는 보통 1cm 완성을 하기 위해서 4cm로 재단을 하는데 인바이어스는 2.5에서 3cm 정도 재단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2.5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접은 거 신기해하시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길게 선을 그리지 않고 그 대각선으로 원단을 접은 다음에 가래떡 썰듯이, 칼국수 썰듯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그려볼게요. 그린 다음에 다시 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제 할 때는 삐뚤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 하나당 시침핀 하나 정도씩 꽂아주시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시침핀에 찔려서 피를 보았어요. 학생이 하얀 베드를 만들었는데, 강아지 베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제 피를 묻혔지 뭐예요. 자, 여기 한번 자르고 나서 단면 볼까요? 이렇게 원단의 식사 방향의 대각선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거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그냥 대각선으로 길게 2.5cm로 자르세요. 근데 이제 너무 기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재단을 하는 거예요. 양을 많이 쓸 때 하나, 저 2.5로 썰었어요. 자, 난 미싱이 자신 없다. 그러면 3cm. 제가 초보 학생들한테는 3cm 썰라고 하고, 나는 칼미싱이 어려워요. 삐뚤빼뚤해요 아직. 그러면 3cm. 그럼 얼마나 잘라야 되나? 그러면 사실 그 내가 필요한 진동 둘레랑 네크라인 둘레를 다 패턴에서 재서 여유를 조금 한 위아래 10cm씩 주어서 자르시면 되겠죠? 저는 그냥 느낌으로 한 5줄이면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탬핀 빼보면 이렇게 긴 테이프가 나오죠. 그래서 시작은 이 바이어스 연결 먼저 하고 인바이어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6줄 충분할 것 같아요. 재단 끝. 자, 이제 바이어스 연결하는 팁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썰었잖아요. 그래서 겉감을 90도로 만드세요. 90도. 90도로 만들면 이렇게 코너랑 코너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코너와 코너를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시접은 신경 쓰지 말고 코너에서 코너로. 그래서 처음에 외우기 쉽게 제가 90도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진짜는 요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좋기는 해요. 왜냐면 여기 거리가 짧을수록 이음새가 예쁘거든요. 자, 45도라고 할까요? 45도. 45도는 아니고 90도, 한 85도. 근데 모르겠어. 뭐라는 거야? 그러면 그냥 90도. 자, 여기 안 끊겼어. 자, 여기 원단 잘라 볼게요. 여기 이제 이렇게 잘라낼 거예요. 2, 3mm만 남기고. 그러면 끝에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코너에서 코너로 갔을 때만 요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 테이프들을 6개의 테이프들을 빠르게 연결을 해 볼게요. 바이어스 테이프 다 연결했어요. 제가 오늘은 좀 다른 미싱 인바이어스 하면서 여기 오버로크도 없이 어깨에 솔기 감싸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원래는 겉 박아야 되는데 안을 한 0.3 정도로 얇게 박아주세요. 지금 하려는 거는 통솔이에요. 통으로 이제 싸버리는 솔기 처리 방법입니다. 겉에서, 그러니까 안 마주보게 해서 겉에서 박는 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돌려서 0.5 정도로 박아주세요. 이거 통솔 같은 경우나 쌈솔 같은 경우는 직선 부분에서 쓰시면 좋아요. 자, 요렇게. 자, 겉에서는 지금 어깨선이 박혔죠. 근데 안에 시접은 깔끔하게 감싸져 있어요. 요게 통솔입니다. 자, 지금 한쪽 어깨에 박았고요. 반대편 어깨도 안 마주보게 0.3. 아니 0.3 받고 있다가 0.5 박으면 0.2는 어디로 날아갔나요? 왜냐면 시접을 1cm 줬으니까.
이게 원단을 접으면서 1cm 이 두께만큼 여기 1, 2mm가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0.5, 0.5로 박으면 시접을 1cm를 넘게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0.3, 그 다음에 0.5 이렇게 쓰시면 딱 1cm, 여유분량 0.2 정도로 생각하시고 박으시면 딱 1cm 시접을 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오버로크 없이도 봉제가 가능하죠.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앞판이고요. 여기가 네크라인이에요. 이제 네크라인에 우리 인바이어스를 해볼 건데요. 아까 만들었던 테이프로 0.9, 1cm 조금 안 되게 박을게요. 이번에도 왜 1cm를 안 박냐면 여기 또 이렇게 감싸면서 또 1, 2mm가 먹어져요. 그래서 0.89 정도로 박아야 시접 1cm를 다 똘똘하게 쓰는 거예요. 자, 여기 대각선 방향이죠. 그러니까 인바이어스, 납바 이런 것들은 사실 곡선하고 대각선 그런 부분에 활용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냥 오받쳐서 꺾어 박으면 약간 오받치면서 울기도 울고, 0.8, 0.9 정도로 균일하게 박아주세요. 이제 인바이어스 해야 될 곳이 너무 많아요. 네크라인, 진동. 테이프 잘라주고, 이렇게 박은 거를 반대편으로 뒤집어서, 이 데님 원단 쓰길 잘했다. 겉감과 안감의 구분이 확실해서. 자, 한번 접고 또 접어서 박아주는 거예요. 이때 겉감이 살짝 1mm 정도 보이시는 거 보일런지, 아무튼 이게 너무 이쪽 안쪽에서 겉감이 안 보이면 반대로 겉감에서 안감이 보이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약간 의도적으로 겉감 1mm 정도가 살짝 보이게 스타트를 잡아주시고요. 나 이거 너무 어려워. 그럼 다림질해서 하시도록 권유합니다. 저는 제가 눌러가면서 할 거예요. 인바이어스 할 곳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겉에서는 테이프가 안 보이고 안쪽에서는 감싼 방식. 요게 인바이어스예요. 사실 이게 고급 봉제겠죠, 아무래도. 아까 3cm로 만약에 테이프를 자르신 분이 있다면 봉제 부분 하고 나서 좀 깔끔하게 가위로 잘라주시면서 감싸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획적으로 저는 8mm를 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25mm 테이프로 썼습니다. 자, 이제 또 반대편도 해볼게요. 제가 이음선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했지만 좀 요만큼 남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요 부분에 이런 이음새가 뒷부분에 보이는 게 싫으니까 저는 이렇게 건너뛰고 할게요. 내 옷이니까. 한 벌 여러 벌 생산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진동도 인바이어스 해볼게요.
자, 인바이어스 끝. 자, 인바이어스 진동 그리고 네크라인 완성했어요. 이제 여기를 붙여줄 건데요. 여기 붙여주고 여기 붙여주면은 뒤 앞인데 여기는 봉제하고 오버록을 쳐도 되는데 저는 오버록 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붙일게요. 왜냐하면 솔기를 가름소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버록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를 시접을 한 1.5cm, 0.5 더 써서 얘를 감싸면서 봉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 앞에 뒤에 박을 건데 여기도 오버록 없이 감싸는 방식을 이용해서 봉제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 진동하고 네크라인 인바이어스를 완성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앞에를 박을 건데 여기 앞에 박을 때 시접 저 1cm 줬는데 여기 오버로크 없이 할 때는 한 0.5를 더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1.5 정도로 박아주시면 감싸서 받기가 좋습니다. 솔기를 다 감싸는 방식으로 이번 원피스는 만들어 볼 거예요. 나 집에 오버로크 없는데 어떡하지? 걱정 없습니다. 자, 이렇게 봉제를 하면 이렇게 펼쳐주시고 솔기를 가름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접어서 박을 거예요. 그래서 1cm는 살짝 부족한 듯 하죠. 이 모든 작업을 미리 선 다림질 하시고 하셔도 됩니다. 저는 바로 할게요. 이렇게 솔기가 없는 옷의 장점은 좀 피부가 좀 약한 우리 어린이 친구들, 어른분들도 피부 약하신 분들 있죠. 이런 식으로 봉제를 해주시면 사실은 너무 좋죠. 손이 많이 가서 그렇지 절대 제 옷이라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봉제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처음에 미싱만 샀는데 오버로크 기계가 없어요. 그럼 오버로크도 사세요. 그럼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 오버로크 없이 옷을 만들어 보자. 끝에 부분 사실 이 방법은 원단이 두꺼운 원단으로 만약에 원피스를 재직을 해, 뭐 예를 들어서 헤링본 원단이라든지 뭐 약간 겨울 원단 같은 거는 조금 힘들어요. 너무 두꺼워지기 때문에 시접 부분들이.